50대 이후 돈이 모이는 사람 vs 계속 가난한 사람의 차이. 50대 이후 어떤 사람들은 점점 돈이 모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삽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매년 돈이 부족해지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사회를 살아왔고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살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노후에 풍족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운이 좋고 나쁜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특정한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걸까요? 돈이 모이는 사람들과 계속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단순히 수입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돈이 모이는 사람 vs 계속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여러분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해결책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는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이 모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돈이 모이는 사람 vs 가난한 사람 사고방식의 차이. 돈이 모이는 사람과 계속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돈을 자산으로 본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소비수단으로만 여긴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결국 50대 이후 재정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을 자산으로 보는 사람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나에게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줄까? 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면 일정 부분을 미래를 위한 투자나 저축으로 사용합니다.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소비를 할 때도 이 소비가 나중에 어떤 가치를 가져올 것인가를 고려합니다. 이들은 돈을 벌어도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돈이 더 많은 돈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100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을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돈을 교육비로 쓰면 나의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이 돈을 저축하면 미래에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들은 돈을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더 큰 부를 만들어줄 씨앗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비를 할 때도 신중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소비인가? 이 소비가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돈을 써도 괜찮을까? 이렇게 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습관이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돈을 소비수단으로 보는 사람들. 반면 계속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단순한 소비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원하는 걸 사는데 사용합니다.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보다는 당장의 만족감이 중요합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야.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바로 써버립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합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언제 써?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면 당장 쓰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돈을 관리하는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사례 같은 수입, 다른 결과. 어씨와 B씨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30년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씨는 월급을 받으면 20%를 저축하고 나머지는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했습니다. 반면 B씨는 월급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돈을 썼고 저축은 남는 돈이 있으면 하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50대가 되었을 때 어씨는 꾸준히 모아둔 돈과 적절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지만 B씨는 여전히 월급만으로 생활하고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으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결론, 사고방식을 바꾸면 돈이 모인다. 돈을 단순한 소비수단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벌 때마다 이 돈이 내 미래를 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돈을 벌었으니까 써야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결국 50대 이후 돈이 모이는 사람과 가난해지는 사람의 길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네. 돈이 모이는 사람 vs 가난한 사람 소비 습관의 차이. 50대 이후 돈이 모이는 사람들과 계속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소비 습관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소비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곧바로 써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경제적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소비할 때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한다. 지출하기 전에 이 소비가 정말 가치 있는가를 고려한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예산을 정해서 소비한다. 고가의 제품을 살 때는 장기적인 가치 내구성, 유지비, 효율성을 먼저 따진다. 즉, 소비 자체를 신중하게 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고 싶어서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소비가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비싼 가전제품을 살 때도 가격만이 아니라 유지비, 내구성을 따져 장기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옷을 살 때도 유행을 따르기보다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외식이나 취미 생활도 필요한 만큼만 지출하고 과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는 것이 돈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돈이 새어나가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 반면 계속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소비할 때 충동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생기면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할인하니까 사야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같은 생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한다.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며 할부로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이 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라며 저축보다 소비를 우선한다. 이런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곧바로 쇼핑을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며 세일이나 이벤트에 쉽게 현혹됩니다. 특히 할부 구매와 신용카드 사용 습관이 문제입니다.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되니까 괜찮겠지. 지금 안 사면 나중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 친구들도 다 사니까 나도 사야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돈이 남지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소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소비부터 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돈이 모일 수 없습니다. 사례 소비 습관의 차이가 만든 노후의 차이. C씨와 D씨는 40대 후반까지는 비슷한 경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 둘의 재정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C씨는 월급을 받으면 예산을 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습니다. 반면 D씨는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원하는 것을 사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결국 C씨는 60대가 되었을 때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D씨는 대출과 카드빚에 시달리며 노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비 습관이 미래의 경제적 격차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돈이 모이는 사람 vs 가난한 사람 투자와 자산 관리의 차이. 50대 이후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고 있고 자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반면 계속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겨도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아예 돈을 불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투자 방식.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한다. 미래의 경제 흐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감정적인 투자보다는 철저한 분석 후 신중하게 돈을 움직인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 분산하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한다. 이들은 한순간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돈을 관리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도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안정적인 입지를 고려합니다. 주식을 할 때도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분석합니다. 예적금, 보험, 연금 등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활용해 리스크를 줄입니다. 돈이 사라지는 사람들의 투자 방식. 남들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한다. 투자할 때 충분한 공부 없이 감정적으로 돈을 움직인다. 위험한 투자에 돈을 한 번에 몰아넣고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당장 현금을 많이 가지는 것에 집중한다. 이들은 누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더라. 부동산 지금 안 사면 손해래. 같은 말에 쉽게 휩쓸립니다.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부동산을 사고 유행하는 코인을 사서 큰 손해를 보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무리한 투자를 감행합니다. 결국 이런 투자 습관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잃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사례 같은 투자, 다른 결과. 이 씨와 F 씨는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반면 F 씨는 은퇴 후에도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이 씨는 부동산, 주식, 연금을 적절히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F 씨는 유행을 따라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을 보고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투자와 자산 관리의 차이가 50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50대 이후 돈이 모이는 사람과 계속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노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면 돈이 모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이가 들어보면 돈을 벌기보다 돈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50대 같은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이 모이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돈 걱정을 하며 노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이 차이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 3가지. 결국 50대 이후 돈이 모이는 사람과 계속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3가지 핵심 요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을 자산으로 보는가, 소비수단으로 보는가. 둘째, 소비 습관이 계획적인가, 충동적인가. 셋째, 투자와 자산 관리를 신중하게 하는가, 무계획적으로 하는가. 이 3가지 요소만 정확하게 체크해도 여러분이 앞으로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돈 걱정을 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돈을 자산으로 보는 사람 vs 소비수단으로 보는 사람.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돈을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 씨앗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벌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먼저 합니다. 이들은 지출을 하기 전 항상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소비가 정말 필요한 소비인가? 이 돈을 저축하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돈을 투자하면 나의 자산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이처럼 돈을 단순한 소비수단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계속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떻게 쓸까? 를 고민합니다. 돈을 쓰면서 이 소비가 나중에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만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해결하려 합니다. 결국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50대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느냐, 계속 가난한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 소비 습관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소비 방식 vs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소비 방식.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소비를 할 때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 소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를 먼저 따집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아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소비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소비가 나에게 불필요한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반면 계속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우선순위 없이 소비를 합니다. 급한 지출, 예상치 못한 소비가 많으며 할부 결제나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져서 결국 빚이 쌓이는 구조를 만듭니다. 소비 습관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50대 이후에도 돈이 점점 더 모이지만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5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 걱정을 하게 됩니다.
3. 투자와 자산관리.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재산 형성 방식.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불릴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자산을 관리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들은 부동산, 주식, 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 투자하며 리스크를 줄이려고 합니다. 반면 계속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투자 기회를 스스로 찾기보다 남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경향이 큽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의 차이는 투자 방식과 자산관리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노후에 돈이 모이는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 지금까지 50대 이후 돈이 모이는 사람과 계속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돈이 모이는 삶을 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을 소비수단이 아니라 자산으로 생각하라. 둘째,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가져라. 셋째, 감정적인 투자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하라. 넷째,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을 익혀라. 다섯째,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당신은 돈이 모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여러분의 소비 습관, 투자 습관, 돈을 관리하는 방식은 돈이 모이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계속 빠져나가는 방식인가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돈을 쉽게 써버린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무리한 투자로 돈을 잃었던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도 돈이 계속 불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